안장왕과 구슬하기. 옛날 고구려에는 왕과 공주, 왕자가 많았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오는 것은 안장왕과 구슬하기의 이야기뿐이다. 안장왕이 아직 흥한태자로 있을 때였다.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는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적하면 싸움을 진행하였다. 고구려의 태자 흥한도 장차 삼국 통일의 대업을 꿈꾸며 국경지대를 답사하였고, 때로는 백제의 영토에 깊숙이 잠입하여 지형과 적정을 살피기도 했다. 한 번은 부왕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받고 백제 땅에 숨어 들어가 병력의 배치와 요새지의 건설을 정탐하다가 백제 병사들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백제 병사들이 며칠 동안 미행하며 보니 젊은 사람이 입은 옷은 비록 남루하나 눈이 빛나고 양미간이 툭 튀어 있고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몸매가 씩씩하고 훤칠한 게 사내답게 생겼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 사면팔방돌이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이상한지라 밀정으로 인정하고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흥한태자도 이를 눈치채고 간신히 뒤쫓는 자를 떼어놓고 천방지축 주랭랑을 놓았다. 하지만 백제 병사들은 찰거머리처럼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숲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치던 태자는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큰 벽돌집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다짜고짜 대문을 두드렸다. 이윽하여 대문이 열리자 태자는 불문곡직하고 뛰어들어간 다음 대문을 등지고 서서 숨을 몰아쉬며 간청했다. 주인님, 이 몸을 숨겨주십시오. 병사들한테 쫓기는 중입니다. 주인이 눈이 떼꾼해서 낯선 사람을 훑어보니 비범한 사람이 틀림없는지라 두말 없이 안채 깊숙한 곳에다 숨겨놓았다. 이리하여 흥한태자는 위급함을 면하게 되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얘가 어디며 은인의 조남은 어떻게 부르시는지요? 흥한의 얼굴을 눈자리 나도록 지켜보던 주인은 젊은이의 거짓 없는 물음임을 확인하자 서서히 입을 열었다. 이곳은 일찍이 고구려의 땅이었으나 지금은 백제의 땅으로서 개백현이라는 곳이요. 나는 한씨이고 이 지방의 토호요. 흥한태자 생각해보니 오래 묵을 곳이 못 되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는 후일에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려고 하자 한씨가 놀라며 부르짖었다. 안 되네. 지금 나갔다간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격일세.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무슨 일로 쫓기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병사들이 내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자네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네. 그러니 자네가 나간다면 열의 아홉은 잡힐 게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백제를 반대하는 놈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나까지 화를 면치 못할 거네. 그러니 아예 나갈 생각은 말고 꾹 박혀 있게나. 현령이 오기 전에는 잭간 놈들이 내 집을 마음대로 수색하지 못할 테니 마음 놓고 푹 쉬게. 한씨의 말을 들어보니 태자가 숨어있기에는 안성맞춤한 곳이었다. 며칠을 두고 젊은이의 거동을 살펴보던 한씨 내외는 어느 행실을 보니 귀한 집 도련님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후히 대접했다. 허나 그가 고구려의 태자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한씨에게는 구슬이라는 장성한 딸이 있었다. 비바람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아름다운 한박꽃 마냥 이쁜 처녀였다.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란 누구나 마찬가지여서 한씨의 처는 흥한태자를 이모저모 자상히 뜯어보았다. 볼수록 옷은 남루하여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나 샛별처럼 빛나는 눈과 사나이다운 늠름한 풍치는 귀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언어 행실과 예의 범절을 놓고 보면 귀한 집에 도련님이 갈데없는지라 은근히 사이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딸애를 불러 말했다. 아가, 손님이 객지에서 모든 것이 불편할 테니 네가 알아서 잘 보살펴 드려라. 부모의 분부가 없어도 관연한 귀중처녀로서는 어쩌다 심산 속에 찾아온 낯선 총각의 웅글진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은근히 사나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던 참이라 구슬하기는 조아라고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는 싱숭생숭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깊숙이 숨어 있는 흥한 태자의 숙소로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한 번 보고 또 보니 보면 볼수록 귀신도 반할 만한 사내였다. 궁궐에 그처럼 많은 미녀들도 거들떠 보지 않던 태자도 하늘이 정해준 연분인지 첫눈에 구슬하기의 미모에 반하여 세상 만사를 잊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미래는 잦아졌고 두 사람의 정은 날따라 두터워져서 이제는 헤어지면 살 수 없을 만치 되었다. 수심에 찬 나날은 길고 지루한 법이요 환락에 찬 나날은 짧고도 빠른 법이라 흥한 태자가 구슬아기와 만난 지도 어제 같은데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바로 그 밤이었다. 낭군님, 소녀는 어디 사시는 이신지도 모르고 목숨보다 귀중한 정조까지 바치었습니다. 이제라도 존귀하신 성함이나마 알고자 하나이다. 그제서야 흥한 태자는 단숨에서 깨어났다. 아차, 대사를 도모하여 원대한 이상을 품고 왕명을 받들고 나온 내가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냐. 적의 나라 땅에서 여자와 세월을 허송하다니. 부왕께선 그동안 얼마나 심려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니 단박 소식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산설고 물설은 이국에서 누구에게 소식을 전한단 말인가. 오직 자기가 가야겠는데 사랑의 정은 깊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대업은 미룰 수 없고 구슬아기의 물음에 거짓으로 대답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만큼 구슬아기를 믿었고 또 사랑했다. 구슬아기 놀라지 마소. 난 고구려의 태자 흥한이요. 아니, 뭐라고요? 그럴 수가. 진정 그러시다면 적국의 왕자님이. 구슬아기는 진정 놀랐다. 귀한 집의 자제인 줄은 알았으나 적국의 태자라니. 이는 너무나도 무서운 청천벽력이었다. 장차 고구려의 대왕이 될 태자와 사랑을 하다니. 이는 정녕 꿈같은 일이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소. 난 적국의 왕자요. 하지만 다행히도 구슬하기 부모님들은 백제를 미워하고 있으니 천만 다행인가 하오. 우리 둘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국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 돌아가서 부왕님께 아뢰고 그대를 모시러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오. 아니 되올 말씀이옵니다. 크나큰 고구려 땅에 어찌 왕자님이 배필될 기수가 없사오며 또 국왕님께서 어찌 적국의 미천한 소녀를 장래의 왕으로 윤허하실 수가 있단 말씀이옵니까? 소녀 눈이 있사오나 왕자님을 알아 못 보고 희롱한 죄 태산 갔사오니 처분해 주옵소서. 구슬하기 당치 않은 소리요. 나라의 대업을 이룩하고저 내 잠시 그대를 떠나가지만 불원간에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고구려의 땅을 되찾고 그대를 궁전으로 데려갈 테니 그런 줄 알고 그때를 기다리오. 흥한태자는 신신당부하고 그 밤으로 무사히 백제의 국경을 탈출하여 고구려 궁전으로 돌아와 부왕에게 전후 사실을 아뢰었다. 부왕인 문자명왕은 태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밤낮으로 근심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태자를 보고 그의 얘기를 듣자 만시름을 놓은 채 세상을 떴다. 태자 흥한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구려 22대 안장왕이다. 총각으로 왕위에 오른 안장왕은 곧 백제 정벌을 계획했다. 이때 구슬아기는 왕자한테서 기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왕자의 기별 대신에 고을 사또께서 수청 들라는 소식이 왔다.
이때 개백현에는 새 태수가 부임했는데 새 사또는 여색의 이골이 난 자라 기생점고부터 시작하고 하루에도 몇 명씩 기생을 바꿔들이더니 나중에는 고을에서 이쁘다는 여자는 양갓집 귀수든지 많이 미든지를 막론하고 대령시켜 수청 들도록 하라고 호령했다. 이러다 보니 개백현에서 이쁘기로 소문난 구슬아기가 당연 첫 손가락에 뽑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광기도 아닌 양가의 귀수요. 더욱이 고구려의 왕자, 이제는 대왕이 되어 있는 안장왕과 100년을 약속한 구슬아기가 한계 고을의 사또에게 몸을 허락할 리 없었다. 그러다 보니 팥방구리에 생쥐 드나들듯 나졸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한 서방을 찾아와서 태수의 감언이설과 협박 공갈의 서체를 전했지만 구슬아기의 남양한 일편단심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럴수록 사또의 위협과 폭력은 심해져서 한서방 내외는 울며 불며 구슬아기를 달래었다. 아가,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걸 어쩌겠냐. 너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아무래도 한 번은 시집 가야겠으니 태수한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어머니, 저는 이미 그이에게 몸과 마음을 바쳤으니 다른 말씀 말아주세요.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느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냐. 어머니, 소녀는 죄다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앓을 수 없어서 숨기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 어디 사는 누구라는 걸 안단 말이지. 예, 어머니. 그이께서 조만간에 오실 거예요. 그때면 자연히 아시게 될 테니 더 묻지 말고 나 때문에 너무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않게 됐니? 내일 모레는 사또님의 생신날인데 네가 그때까지도 수청을 들지 않으면 잔치 끝에 너를 잡아다가 참하겠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머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날까지 기다려봅시다. 이때 고구려의 안장왕은 자기가 파견한 밀탐들을 통해 국경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암암리에 군대를 국경지대에 매복시키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 을밀장구를 불러 오늘 밤에 백제를 공격하라고 어명을 내렸다. 그리고 구슬아기의 안전이 염려되어 편지를 써서 밀탐을 띄어 전하고 구슬아기를 보호하게 하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친히 군사를 인솔하여 개백현으로 쳐들어갔다. 태자 시절에 익혀두었던 지형이라 손금보듯 뻔한 데다가 구슬아기가 안장왕의 편지를 받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봉화를 올려서 고구려 군사들은 백제 군사를 풀베듯 하면서 고추 쳐들어가 극악무도한 태수마저 처단해버렸다. 이리하여 개백현은 다시 고구려의 품에 돌아왔고 구슬아기는 안장왕의 품에 안겨 일국의 왕으로 되었다 한다.